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지구는 항상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사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위도별로 에너지를 보면 척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고위도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에너지가 이동해야 이제 위도별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북위 38도, 남위 38도가 이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볼 텐데요. 대기가 흡수를 하고 지표가 흡수를 했다 맞죠? 그래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한 25, 지표가 흡수한 양이 45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외선은 누가 흡수해 가냐면 자외선은 산소나 오존이 흡수돼요. 그래서 오존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성층권에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층권에서 오존이 대부분을 흡수를 해가지만 그래도 이제 햇빛을 오래 쬐면 자외선에 노출되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 같은 것들은 이제 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증기죠.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아이들의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되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온실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구름이나 대기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대기가 열을 이렇게 이만큼의 양을 흡수를 해갔어요. 맞죠? 근데 그걸 다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요만큼이 있었단 말이에요. 숫자를 외울 필요 없다 했어요. 요만큼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기체들이 무슨 기체가 있냐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기체들이 요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구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2.5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인 적외선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고 일단 온실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구로가 아니고 지표로 재복사하여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도를 높이는 효과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방금 봤잖아요. 우리가 방금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요 온실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요 온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표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구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요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우주로 나간다 치면 그럼 우주는 계속해서 더워지는데 지구는 계속해서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라는 게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효과지만 결국에는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약 33도씨 정도 높여서 15도로 유지시키는 효과다라고 이야기하죠. 1년에 약 33도씨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33도씨 계속 내려가는 거야. 우리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밤과 낮의 기온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일교차를 줄여주는 효과죠. 그러니까 달에는 이런 온실기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간은 188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온 변화 자료로요. 1961년부터 1990년까지를 평균을 냈어요. 그 평균 기온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5년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평균이 요만큼이 막 나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년 평균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죠. 자, 이 연평균과 5년 평균은 5년 평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1961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5년 평균이. 그다음에 연평균은 지금 요렇게 찍혀 있는 게 연평균인 거예요. 그러면 그 편차를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5년 평균과 연평균이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2000년으로 진행할수록 점점 그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계속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수면 높이 사실은 아까 기온 자료보다는 이 해수면 높이가 중요해요. 해수면 높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해수면의 수위가 왜 변할까요? 바다가 왜 높아질까? 얘들아, 바다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강물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빙하가 녹은 거죠. 근데 얘들아, 강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불가능한 게 왜 그렇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어요. 수권은 순환한데 그 총량은 일정하다 했죠. 그러면 해수면의 수위가 변할 수 있는 까닭은 빙하가 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다라고 해서 해빙이라고 하거든요. 얼음이 녹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해빙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 그 빙하 중에서 우리가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이 녹아서는 해수면의 수위가 별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빙하가 녹아야 되냐면 대륙 빙하가 녹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 빙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북극 대륙이라 안 하잖아요. 근데 남극은 대륙이라 하죠. 그러니까 북극 빙하가 녹는 건 해수면의 수위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북극 얼음은 녹을 대로 녹았어. 근데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알프스 빙하가 녹아서 이게 강을 타고 해수면으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대륙 빙하가 해빙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얼음의 상태가 물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물이 얼음보다 부피가 더 작잖아요. 맞죠?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오히려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오히려 해수면 수위가 높아진 이유는 열 팽창하기 때문이야. 뭐든지 일단은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이 이렇게 있던 애도 열을 받으면 끓어 넘치듯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빙하도 열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부피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대륙 빙하가 녹으면서 그 해수가 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수위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얼음이 녹으면 위험하다고요? 대륙 빙하가 녹으면 위험하다고요. 남극 대륙, 히말라야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 위험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의 수위가 자꾸 높아지면서 해수가 열 팽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 상해에 이제 말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배를 타고 왔겠죠. 배에 이런 짐칸에 이제 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상해 말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검역관들은 아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해 말벌은, 상해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다 죽어요. 그 말벌들이. 근데요, 이 말벌이 되게 위험한 말벌이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죽으니까 그냥 아무런 뭐 조치 없이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이 그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상해 말벌을 잡아 나서기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게 제주도에서 지금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서 나는 거면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자생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게 되면 뭐 우리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지구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온실기체 그리고 온실효과라는 건데, 이 온실효과가 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면, 온실효과는 원래부터 있었던 효과인데 이게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의 수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